토론의 기술 중에 감정 억제하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감정 억제의 필요성과 중요성. 인간의 본능에는 강한 감정적 반응이 내재해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우리는 분노, 슬픔, 두려움과 같은 감정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의사소통이나 논쟁 상황에서 이러한 감정을 억제하는 것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감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논리적인 태도를 유지한 인물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더 강력히 전달하고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본 글에서는 감정 억제의 중요성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특히 역사적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보고 현대 사회에서 배울 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감정을 억제하는 논리적 태도의 가치. 1. 신뢰의 구축. 논리적이고 침착한 태도는 듣는 이로 하여금 신뢰를 갖게 만듭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메시지가 혼란스러워 보이거나 주장이 정당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을 바탕으로 대화하면 상대가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토론 상황, 협상 자리 또는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2. 설득력의 강화. 상대방에게 내 주장을 설득시키기 위해선 감정적 폭발보다는 논리적인 근거가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대방에게 논리적인 반박을 당했을 때 즉각적인 방어 태도로 돌입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문제 해결보다는 갈등을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본 감정 억제의 중요성. 꿈꾸는 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비폭력의 힘. 1960년대의 미국은 극심한 인종차별 속에서 흑인의 시민권 문제가 급부상했다. 그 시절 한 흑인 소년이 엘라베마의 몽고메리에서 성장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자주 이야기를 들었다. 마틴, 세상은 순전히 미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사랑과 정의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한다. 그 말은 어린 소년의 마음 깊숙이 새겨졌다. 비폭력 철학과의 만남. 킹은 하군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저항 사상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흑인들이 어떻게 하면 정의를 실현하면서도 폭력 없이 차별에 맞설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보스턴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비폭력 철학을 더욱 깊이 탐구했다. 킹은 그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로 부임한 후 알맞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간디의 철학을 흑인 민권운동에 접목하여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비폭력은 단지 피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닌 사랑을 기반으로 한 도덕적인 책임입니다. 악을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킹은 그의 처녀 설교에서 강력하게 외쳤다.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1955년 12월 몽고메리에서 역사가 바뀌는 날이 다가왔다.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 백인을 위해 버스 좌석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몽고메리 흑인 공동체를 깨우는 불씨가 되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외치며 그들은 대규모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보이콧 운동을 시작했다. 보이콧 운동의 밑바탕에는 비폭력 철학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이 운동의 중심 인물로 떠올랐다. 그는 어느 저녁 몽고메리 교회에 모인 흑인 공동체 앞에서 우리가 있는 싸움은 단지 흑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위한 자유와 평등을 위한 싸움입니다. 라고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운동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보이콧 대책이 바로 실행되지는 않았고 경제적 어려움도 겹쳤다. 그러나 킹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흑인 공동체가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했다.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사람들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워킹 클럽을 조직했다. 감동으로 달라진 사람들. 보이콧 운동은 1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 킹은 여러 차례 협박을 받았고 그의 집은 폭탄 테러에 휩싸인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비폭력 철학을 끝까지 고수했다. 그가 진행한 연설 속에서 가장 강렬하게 남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일어서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정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었다. 이 연설은 흑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백인들도 감동시켰다. 이렇게 비폭력 보이콧 운동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인 이목이 몽고메리에 집중되었다. 결국 1956년 12월 미국 대법원은 버스 내 인종 분리를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흑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조직적이고 평화롭게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기록되었다. 버밍엄 캠페인 1963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더 큰 무대로 향해 나갔다. 그는 미국 남부의 인종차별 문제가 가장 심각한 도시 중 하나인 버밍엄에서 캠페인을 시작했다. 버밍엄의 트레드거트 교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그는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을 비폭력으로 무장하고 정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라고 연설했다. 버밍엄 캠페인은 다양한 형태의 비폭력 저항 운동을 포함하고 있었다. 킹과 그의 동료들은 평화적인 시위, 연좌 시위, 불매운동 등을 기획하였다. 그러나 이 운동은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다. 경찰의 잔혹한 진압과 폭력은 많은 시위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때로는 생명을 앗아가기도 했다. 악명 높은 경찰서장 유진 불코너는 특히 비정한 방식으로 흑인 시위자들을 공격했는데 이로 인해 평화로운 시위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다. 킹은 이 끔찍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그는 편지를 써서 밖에 있는 동료들과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불의가 어디에 있든 그것은 모든 곳에서의 정의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의 버밍엄 감옥에서의 편지는 인종 간의 평등을 위해 목숨을 건 그의 결의를 잘 보여주었다. 워싱턴 행진과 I have a dream 연설 1963년 8월 28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진을 계획했다. 수십만 명이 모인 링컨 기념관 앞 마틴 루터 킹은 역사적인 I have a dream 연설을 했다. 나는 꿈을 꿉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닌 성품에 의해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라는 그의 말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 행진과 연설은 미국 사회에 큰 파급력을 일으켰고 많은 백인들도 흑인 민권운동을 지지하게 되었다. 또한 이 연설은 전 세계적으로 방송되었고 킹의 평화와 정의에 대한 비전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비폭력 운동의 유산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며 그의 비폭력 운동이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965년 그는 알라바마주 셀마에서 또 다른 큰 도전을 맞이하였다. 셀마에서 몽고메리까지의 행진은 흑인의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로 이는 미국 내 시민권 운동에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셀마에서의 행진은 피해 일요일로도 알려졌는데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도 불구하고 비폭력 저항을 고수한 킹과 시위자들의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결국 이 행진은 1965년 투표권법의 제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1968년 4월 4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치명적인 총격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그의 유산은 강력하게 남아있었다. 그가 남긴 비폭력 철학과 정의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은 다양한 사회운동과 전 세계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론.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인생은 비폭력 저항과 사랑, 그리고 정의를 향한 헌신으로 가득 찬 이야기였다. 그는 힘과 폭력이 아닌
용기와 인간애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비록 그가 떠난 후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의 철학과 행동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킹은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고 오직 빛만이 할 수 있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그의 비폭력 운동이 어떤 강력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보여주고자 했다. 그의 이야기는 세상에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한 영감을 제공하며 우리는 그의 유산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불의에 맞서 평화를 지향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감정의 대가, 감정 억제의 현대적 시사점. 한적한 어느 저녁 회사에서 퇴근한 지호는 홀로 집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오늘 하루도 무수한 갈등과 고민으로 가득 찬 날이었다. 하지만 지호에게는 오늘 있었던 일들이 단순한 스트레스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가족, 직장, 그리고 자신의 정치 활동에 이르기까지 여러 상황에서 감정 억제의 중요성을 몸소 깨닫고 있었다. 그는 그의 경험을 통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 시작했다. 일 정치와 리더십 지호의 이야기. 지호는 작은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이었다. 그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어 새롭게 만들어진 작은 정당의 리더가 되었다. 그러나 정치 활동은 결코 수월하지 않았다. 매일 크고 작은 논쟁이 이어졌다. 어느 날 중요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호의 상대는 이 도시의 오래된 정당 소속의 베테랑 정치인이었다. 상대는 지호를 비난하며 도발적인 발언을 연발했다. 지호 씨, 당신은 경험도 없고 현실을 모른 채 이상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상대의 말에 지호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감정을 억누르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이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민들과 그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지호의 차분함은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상대방의 공격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그 이후 지호는 감정 억제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이 일상에서의 갈등 해결 지호와 그의 가족 이야기. 지호는 정치 활동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도 감정 억제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지호는 두 아이의 아버지로 아내 혜진과 함께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아이들의 사춘기와 관련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하루는 큰아들 준수가 학교에서 퇴학 위기에 처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준수는 학교에서 연루된 싸움으로 인해 선생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었다. 지호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준수를 앉혀놓고 진지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준수야, 엄마 아빠는 내가 왜 싸움에 휘말렸는지 알고 싶구나. 지호는 차분하게 물었다. 준수는 처음에는 말문을 열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차분한 태도에 감동하여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준수는 학교 친구와의 오해로 인해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된 것이었다. 지호는 준수의 감정을 이해하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다. 그는 준수에게 감정을 억제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경험을 통해 지호는 가족 내에서도 감정 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감정 억제는 도구가 아닌 예술이다. 지호는 그의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감정은 인간 본연의 속성이며 이를 통제한다는 것은 단순히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정교하게 다루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의미했다. 지호는 그의 인생에서 만난 여러 역사적 인물들을 떠올렸다. 마틴 루터 킹, 에이브러햄 링컨, 마하트마 간디 같은 인물들은 감정을 억제하고 논리적인 접근 방식을 택함으로써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지호는 그의 경험과 역사적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 감정 억제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는 앞으로도 정치 활동, 직장, 생활, 가정생활 등 모든 면에서 감정을 통제하고 논리적으로 대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만의 철학을 정립하며 매일매일 감정을 억제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지호는 매일 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그는 아이들에게 감정 억제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아내 혜진과도 깊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더욱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했다. 지호는 또한 지역사회에서 감정 억제와 논리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감정 조절의 기술을 가르치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결론. 감정을 억제한다는 것이 감정을 아예 느끼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감정은 인간 본연의 속성이며 이를 통제한다는 것은 단순한 억압이 아니라 감정을 더 정교하게 다루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뜻합니다. 마틴 루터 킹, 링컨, 간디와 같은 역사적 인물들은 감정을 억제하고 논리적인 접근 방식을 택했기에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사례에서 우리는 격렬한 감정을 논리로 전환하고 그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도 이들의 지혜를 활용하여 감정이 아닌 논리가 이끄는 삶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